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가끔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하루 이틀 정도 넘긴 식품 보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지난해부터요, 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본격 시행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이라는 말보다는 유통기한에 익숙하죠. 오늘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직 소비기한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데,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한 날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된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할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뭐 우리가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기한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유통기한은 우리 식생활에 뭐 아주 익숙한 표시인데, 이게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유통기한은 1985년에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제조나 유통 보관 환경이 열악했던 관계로 유통기한을 실제 보관 가능 기간보다는 짧게 설정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했더라도 적절하게 보관된 식품은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서 폐기하거나 섭취업을 고민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식품 제조 기술도 꾸준히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 제품의 약 90%까지 해썹이 적용되었고요. 콜드체인 등 유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판단해서 작년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유통기한 지났다고 해서 이제 폐기하고 막 버리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사실 그게 소비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좀 잘못된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소비기한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소비기한을 적용을 하면 네. 유통기한보다 섭취 가능 기한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 거예요? 네, 식품 유형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때보다 섭취 가능 기간이 평균 4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법을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이 22일로 약 31% 증가했고요. 유탕면은 유통기한이 최대 156일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206일, 어묵은 유통기한이 24일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35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상당히 길어지네요. 네, 예, 뭐 이거 좋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되고 있는데요. 그 설정 방법을 아시면은 좀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실험을 통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은 식품의 원료나 제조 방법, 보관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품질 지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관능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등을 통해서 품질의 변화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적절한 안전마진을 곱해서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 소비기한은 0.8에서 0.9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100일인 음료수가 있다면 유통기한은 60일에서 70일, 소비기한은 80일에서 90일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다 과학적 실험 해보고 한 거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비 기한이 근데 변경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소비기한뿐만 아니라 식품 구매 시에는 보관 방법과 날짜,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서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유제품 중에 냉장 우유 제품은 콜드체인 유통에 필요한 제반 요건 마련 등을 위해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관리하는 그 제품 뭐 품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뭐 필요한 거 뭐 거의 다 하시던데 혹시 이쑤시개도 관리하십니까? 네, 이쑤시개도 저희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뭐 기사 보면 그 녹말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네, 그거를 튀김 먹방이 유행하고 있대요. 이걸 튀겨서 먹고 막 이런다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최근 저한테도 녹말 이쑤시개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아무래도 원료로 녹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 호기심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젓가락 등이 이런 위생용품에 해당됩니다. 특히 위생용품은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과는 기준 규격도 서로 다르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생용품인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용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녹말 이쑤시개는 녹말이지만 이건 식품 아니고 위생용품이다. 이 얘기신 건데 이거 처음에 근데 녹말 이쑤시개는 왜 만든 거예요? 왜 녹말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때 음식을 드시고 그걸 제거할 목적으로 이쑤시개를 만드시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원료로 녹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먹방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진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